자, 우리 블랙컴뱃의 사랑하는 형제님들, 이번 1월 31일에 열리는 엑소더스 이 넘버링 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통점이 있는데 낙동강 전선입니다. 저번 넘버링 파라벨룸에서 우리가 외세 강자들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대항군을 꾸렸었는데요, 지금 우마왕과 화이트베어를 제외하고는 다 밀려버렸습니다. 절망적 충격을 안겨다준 넘버링 대회가 저 파라벨룸이었고요. 팬들도 너무 그 강력한 상상 이상의 전투력을 보여준 그 갓파더 게임 우승자들 그리고 블랙테이블들의 전투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디스토피아적인 작품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넘버링 대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선수로서는 이제 외세의 침공을 막는 마지막 전선이다. 낙동강 전선입니다. 여기서 지면은 벨트를 뺏기거나 혹은 바로 타이틀전을 혼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조금 동기부여를 위해 이번에 지게 되면 어떤 걸 찬탈당하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랜 기간 동안 시간과 공을 들인 새로운 챔피언 벨트 바로 도입됩니다. 이번에 이기시면은 챔피언들은 벨트가 바뀝니다. 새로운 왕관. 딱. 아 근데 진짜 멋있네요. 약간 한국적 느낌을 좀 살리시려고. 맞습니다. 아, 정확하십니다. 동양의 왕. 아, 이런 느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챔이라고 하잖아요. 챔피언인데 챔피언의 의미가 사실상 많이 상실된 챔피언들 있잖아요. 누구죠? 네, 여긴 없어요. 네, 여긴 없고 물챔이 뭐 각 단체에 존재해요. 아, 있긴 있죠. 특히 블랙컴뱃 외 타단체들은 사실상 저는 물챔으로 봅니다. 왜냐면 선수풀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챔피언이 무슨 뜻입니까? 왕이잖아요. 가장 강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저는 이제 블랙컴뱃 챔피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세계급 강자들 그 경쟁에서 이겨서 챔피언이 되는 이번 챔피언들이야말로 저는 진짜 의미에서의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3차 방어하면 주는 거예요? 드려야죠. 그래서 탱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방어전 하면 3차 방어거든요. 이 벨트 주죠. 동급여가 되네요. 조금 벤턴급들이 많은데 좀 뻘쭘하네요. 좋은 포인트인 게 여기 패더급과 벤턴급만 모아놨습니다. 지금 여기 벤텀 라인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투신으로 향하는 펜리르나 크루드이글 같은 이런 강자들을 컷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막으면 이제 본인들이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앉아있을 수 있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다음 넘버링 때는 적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만약에 동기 형님이 타이틀샷 받으면 재영이 형이랑 해야 되는 거. 아니, 저는 제 의지는 사실 상관없죠. 저는 벨트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크루드를 이겨야죠. 걔 세요. 존나 빡세요. 전 사실 벤턴급에서 만약에 다음 챔피언을 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뽑으면 펜리르랑 크루드이글 뽑습니다. 걔네 빡세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패더급 2명 모셨죠. RS 선수가 이제 울프킹이랑 하잖아요. 네. 격투기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모아이 유지스유로 이렇게 떠들썩했던 적은 없는데요. 한국 팬들은 심리적으로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최 실패를 하면 이긴 게 아니라 무효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이제 울프킹 저 빌런 누가 잡지 하고 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싸움의 신이 가고 전쟁의 신이 왔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울프킹과 RS에서 이긴 사람이 아마 다음 패더급 챔피언을 노리지 않을까. 현장에서 RS 선수가 투신 선수가 이제 쓰러지는 걸 보고 피가 끓었죠. 아 그때 피가 끓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도 내 차례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원래는 모아이 선수가 이제 제 차례인 걸 알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RS가 아니 내 차례인데 새치기를 해버렸어요, 본인. 근데 언젠간 올 줄 알았어요. 아, 알고 계셨어요?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시라소니 선수, 어제 RS의 화이트 카드가 공개됐습니다. 네, 이제 딱 뜨자마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약간
벙 쪘던 것 같아요. 패더급에 정말 이제 강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구나. 벨트를 또 오늘 보니까 쉽게 내어줘서는 안 되겠다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역시 피하지 않습니다. 챔피언의 품격. 뭐 벨트 내리고 도망갈 수 없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야, 투신이 날카로워. 원래 이게 빅마우스가 하는 역할인데 빅마우스가 오늘 시작하기도 전에 투신이 치고 들어갑니다 지금. 알잖아. 지금 웰터급은 공석 아닌가요? 웰터급이 지금 공석인데 RS 선수가 오자마자 한 게 자기는 새 체급 챔피언을 하겠대요. 그랬어? 아예 테더라이트 웰터. 펀치맨도 할만하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본관 안에서 해봤는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 체중 서치를 굉장히 쉽게. 저도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냥 안 봤어요. 당연해서. 그러니까 태균이 실력을 아니까. 웰터급인데도 그 정도로 뻔한 그런 건가요? 너무 까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었어. 잡아본 사람은 아니까. 예, 일단 요즘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근황 토크 겸 해버렸는데요. 차례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빅마우스 선수. 크루드 이글을 왜 달라고 하신 거죠? 여기가 유일하게 제가 안 짠 매치예요. 걱정스럽나요? 저보다요, 본인 동료이신 투신 선수가 엄청 걱정합니다. 저번에 파이톤 선수랑 했는데 레벨이 너무 갑자기 올라가서 크루드 이글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잘해서 도대체 어떻게 데리고 건지. 저 그냥 죽을 겁니다. 저희 엄마가 어릴 때 물어 뜯어서라도 이기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로 오카 형처럼 물어 뜯는 건 아니고. 오카 형이 너 물어 뜯은 거 아니라고 그때 해명했는데. 아니라 취소 형님 취소해. 저는 어디서 좀 희망을 느끼냐면 유지수랑 빅마우스랑 했을 때 그 1kg 오버한 그 유지수랑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돌려보시면 유지수의 태클에 그때까지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빅마우스가 딱 1라운드 후반에 한 번 넘어가고 한 번도 안 넘어갑니다. 그때 빅마우스의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나오기만 해도 크루드 이글이 또 고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플라이니킥 왠지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잉카도 플라이니킥으로 한번 했는데 탄력이 훨씬 좋아요, 동규 형. 흑인 탄력이 있어요. 타격 안 한다고 내가 이미 선언했어. 다들 뭐 믿지를 않으니까 여기 십자가 갖다 놓고 믿음을 안 주면 우리 다 믿자. 오늘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꾸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난 홀비 계속 눌러놨어. 스컬은 못 눌러놓고 수입당하고 그랬어. 내가 이걸 다 얘기해야 되는 오늘 나 너네 얘기할 때 한마디도 안 도와줘. 너네? 너 팬일은 너 뭐 저기 이렇게 다 안 도와줘. 그러면은 우리 빅마우스 형제님, 불신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고요. 아멘. 네. 지금 거의 그 독립운동 하시다가 쫓겨서 성당으로 피신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이기시고 나중에 뭐 진짜 일본인이 뭐 무사를 죽여볼까요? 한번 죽여볼까요? 자, 그럼 다음 또 같은 벤턴급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스. 펜리르가 그래도 그 플라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작아요. 실제로 보셨나요? 저 못 봤어요. 근데 투신 선수가 아까 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겁 좀 줬어요, 제가. 실제로 보면 꼬맹이처럼 생겼어. 약간 귀여워. 생긴 게 그런데 눈빛은 약간 늑대 같은 눈빛이야. 울프킹보다 눈빛은 애가 세. 그래서 스컬하고도 할 때 그게 상대가 3.6kg 거의 오버했는데 그냥 싸워버리잖아. 삥삥 도는 것도 아니고 막 피니시 시키려고 싸워버리잖아. 저는 제가 피니시 시킬 것 같아요. 예, 판정 안 갈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대전 선수들은 런닝 크루다 막 약간 뺀다 막 이런 막 댓글이 많더라고요. 대전 선수들은 절대 안 뺍니다. 예. 제가 뛰고 싶었습니다, 정말. 예, 근데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 마침에 또 투진 선수님이 이제 또 도망갈 기회까지 또 주셔가지고 푹 쉬다가 예. 타이틀전을 준다고 박세 선수랑 기회를 주셨거든요. 여기서 저도 박세 선수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요. 도망갈 기회를. 근데 이번에 증명하셨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 왜냐면 진짜 도망가는 러닝 크루였다면 팬리를 안 받았겠죠. 근데 시합 뛰어야지 안 도망가는 거지. 우리 딱 여기서 맹세하자. 부상 아웃 없다 우리. 맹세 하셨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투제 선수 왜? 전 무조건이기 때문에 뭐 맹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 다쳐도 나갈 거예요. 이게 이 마인드라고 우리. 보통 부상당하면은 아씨 부상이다. 시합 때까지 아꼈다. 시합 때 그냥 죽자 이거지. 아 부상이다. 시합 못 뛰어. 그리고
시합은 안 뛰는데 운동은 해. 이러진 않잖아요 원래는. 죄송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진짜 낫는 대로 무조건 뛴다, 내가 누구든 뛴다 이거는. 네, 근데 계속 그런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마침 딱 오퍼를 주셔서 그냥 바로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냥 부디 두 분 이번에 이기셔서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좋겠습니다. 진짜 져서 만나는 것보다 다 이겨서 이제 좋은 경쟁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스타 선수들이 왜 세다는 그런 프레임이 생긴지 잘 모르겠어요. 뭐 불컴에서 뛰었던 경기 보면은 뭐 스컬 선수도 막 비슷비슷했잖아요. 프로드 이글 선수들은 토하고 막. 근데 저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네, 모사 선수도 똑같고요. 그 기합 한번 해줘. 존나 빡세다 이거 한번 해줘. 형 이제 저도 나이가 좀 있어서 존나 빡세다. 자, 그러면 이제 챔피언 라인. 자, 시라소니 선수. 사실 경기를 못 뛰시는 줄 알았습니다. 부상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을 원래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락스톤이 또 도망간다 말고 엄청 마이콕을 했거든요. O meu adversário já correu de mim, e que nem era luta oficial e ele já correu. Tá falando que tá lesionado, isso é só papo, isso é mentira. Ele sabe que vai tomar um pau e eu vou bater nele muito mais do que eu bati no Sanochan. Podem ter certeza. 근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넘버링 1월 3일에 그냥 진행이 됐다면 아마 저를 못 보지 않았을까 한데 다행히 이제 한 달 연장이 되면서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늘이 돕네요. 판을 깔아주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락스톤 본인의 의견은 똑같이 손오찬하고 싸웠는데 본인이 훨씬 화끈하게 싸우고 제압했다라고 하거든요. 3라운드에 맞다 끝나지 않았나요? 라스트? 뭐가 압도적이라는 건 전혀 모르겠고 제가 또 현장에서 또 경기를 직관했었는데 저를 상대할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2라운드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챔피언전을 못했으면 방어전을 못했으면 박탈이 될 수도 있었는데 박탈은 안 되죠. 박탈 안 돼. 반납도 아니고 박탈이 뭡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죠. 이제 RS 울프킹 카드가 공개되면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잘 됐다. 시라소니 이번에 부상이라 박탈당해서 울프킹 RS 그냥 타이틀전 진행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여론도 체크하셨나요?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너무 핫하기 때문에 경험에 받아들이고 제가 다시 인정받을 때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락스톤 상대로 방어전을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 울프킹이든 RS든 방어전 또 치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보이거든요. 락스톤이 약간 동네 뒷산 같이 느껴지는. 동네 뒷산을 오른다 해도 바로 다음에 에베레스트가 기다리고 있죠. 오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르면 된다.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벨트를 불구매가 블랙하우스 와서 봐버렸어요. 그때 정말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를 보고 눈이 바뀌는 골룸 같았거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성혁이 형 내가 잡아야겠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형민이가 저를 만나려면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형민이가 저를 만나러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 올 것 같아서. 아 못 올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출발도 안 했어요 지금. 냉정하게 솔직히 본인이 봤을 때 울프킹 RS 누가 올라오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아리스 선수님 올라왔으면 좋겠죠. 왜냐면 또 약해서? 너나 더 하기 쉬웠어? 그게 아니라 상성상 같은 타격가라?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아 근데 아리스 선생님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 이거 방심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제2의 스톡홀렘 탭 사건이 나오면 안 되니까. 최악이었습니다. 저 진짜 몇 년 만에 적은 것 같아요. 그때. 이게 블랙컴뱃입니다. 맞습니다. 네. 빡센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유지수가 그렇게 강해져서 이제 UFC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빡센 블랙컴뱃에서 챔피언을 하고 있는 시라소 보여주십시오. 그럼요. 지금 사실 RTU보다는 블랙컴뱃이 훨씬 빡세다. 그거는 이제 모든 팬들이 그냥 수용하고 있고 끄덕이고 있는 당연한 사실이 돼버렸는데요. 우리 성혁이 그냥 RTU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탈주한 사람 치고 잘 된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 챔피언이고 챔피언으로서 의미를 다하다 보면 그냥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에 격투기라는 게 내가 가장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길을 걷는 건데 마인드에서 벌써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아 나 지금 전적 이쁜데 너무 센 사람 갑자기 만나가지고 전적이 안 이뻐지고 UFC 못 가고 막 이러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은 이미 최강자는 될 수 없는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뭐 수능처럼 해서 UFC 갈 수도 있어. 근데 거기서 좋은 성적은 못 낸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애초에 그 마인드가 인자강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시라소니 선수는 마인드가 인자강의 마인드다. 아, 합격인가요? 예, 합격입니다.
길게 봐야죠. 너무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블랙컴뱃에 들어와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영광이고 어디서 이런 대진에서 경기를 해보겠습니까? 또 10,000명 앞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럼 다음 또 챔피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체급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번 상대 무사입니다. 빅마우스가 노리고 있는 무사. 죽여볼까? 그 선수가 UFC 출신 선수랑 하는데도 이기는 걸 보고 제가 아, 저 선수 진짜 잘한다. 그때 저였으면 전 졌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하나도 밀리는 게 없다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낼 수 있는데 그 선수가 또 되게 겁쟁이여서 맞는 걸 싫어해요. 부사 선수를 앞다고 힘들게 만들어야죠. 대한민국 선수들이 다 강하다는 걸 증명해야죠. 그 무사의 간절함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글래디에이터 챔피언을 내려놓고 올 정도로 투신이랑 싸우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그 정도로 좀 집착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근데 저도 벨트에 대한 집착이 심해서 절대 뺏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기억이 날아가는 일이 없기를. 아 근데 부사한테는 기억이 날아가질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폼이 좀 많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부사 선수가. 다음 도전자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빡세 선수랑 페니르 선수 승자가 될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 둘 중에 누가 올라갈 것 같나요? 아 전 당연히 한국 선수들은 응원하죠. 응원은 하지만 응원하죠. 자,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빡세 선수.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응원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응원할 뿐이죠. 응원합니다. 자극됐다. 이런 거 오히려 동기부여 되잖아요. 저는 너무 좋죠. 아, 동기부여 준 거예요 사실. 근데 서로 지고 만나는 게 더 안 좋다 생각해요. 다 이겨서 이제 권정영 대표님이 이제 퍼포먼스를 보고 좀 이제 매치업을 짜주시는 거죠. 퍼포먼스 보고 결정하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표정 왜 그러세요? 전 죽겠습니다. 계속 죽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 죽이고 죽겠습니다 진짜. 블랙 테이블 지금 쭉 많잖아요. 뭐 인카, 크루드 이글, 펜리르, 골든보이. 이 친구들 중에는 싸워야 되는 상대로서 가장 버겁다라고 느끼는 상대. 프로드 이글. 야, 봐봐. 걱정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어. 네. 그 선수도 템포가 빨라요. 끊임없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하면은 그러니까 아 이 선수한테 지겠다, 무섭다 이런 것보다 그냥 아 이 선수한테 힘든 싸움이 되겠다. 근데 빅마우스 형님께서 잡아낼 거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진짜로 경주마처럼 딱 여기 막아주세요. 딱 이렇게 막고서 그냥 갈게요. 제끼고 그냥 가겠습니다. 넘어가죠. 메인 이벤트. 아레스 대 울프킹. 솔직히 블랙 컴뱃 보시는 분들은요, 모아이도 누군지 몰랐고요, 투신도 솔직히 아무도 몰랐어요. 아 근데 진짜 맞았어요. 맞잖아요. 블랙 컴뱃 팬들은 원래 블랙 컴뱃밖에 몰라요. 우리 프로모션 때문에 뭐야 이런 느낌이 있지만 이런 댓글들도 많습니다. 아레스가 그렇게 세? 누군데? 이런 댓글도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운동도 해봤고 뭐 UFC 가 있는 패드급 선수들 제가 봤을 때 그들보다 아레스 선수가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진짜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가서 많이 훈련을 해봤는데 아 진짜 다르시더라고요. 해봤던 그 선수들 중에 저도 가장 세신 분이라 생각해요. 아, 여태까지. 예, 박사 선수 격투 인생 몇 년이죠 지금? 저 10년 넘게 했죠. 와. 제 팀원들도 아레스 선수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실력만큼은 국내에서 지금은 1등인 것 같습니다. 또 중원이 있습니까? 오늘 너무 샌드백만 하셔가지고. 아니 얘 아까 나 안 도와줘서. 아니 태균이는 잘해요. 그러니까 저도 운동을 여기저기서 많이 해봤잖아요. 되게 걸출한 선수들이랑 많이 해봤는데 태균이 아레스는 약점이 뚜렷하게 막 있는 편은 아니다. 저기 이기려면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약물을 해야 된다. 그쵸. 맞죠? 결국 그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요? 일단 브레이브 타이틀전 때 진 것도 뭔가 합리적 의심이 돼요. 5라운드 내내 그 체력이 나올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브레이브에 의뢰를 했죠. 약물 검사를 해달라. 근데 브레이브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3번 요청했는데 3번 다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최근에 하빕 사단 선수한테 졌죠. 근데 최근에 약물 적발이 돼서 뭐 팬은 맞는데 한쪽 마음 편해서 무패 파이터지 않을까. 약물 없는 불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선수를 영입 제한을 넣어서 데려온 최초의 선수거든요. 한국이 최초의 블랙 테이블인데 한국 철학 끝에 어떻게 또 이번에 결국은 마침내 블랙 컴뱃으로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제가 처음에 파이터를 하고 싶었던 그때 꿈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다시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그런 파이터의 삶을 살아보자. 그리고 또 PFL 막상 뛰어보니까 뭐 저 아무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그래서 뭐 파이터 하는 맛도 안 나고. 근데 확실히 또 어저께 오피셜 올라오고 바로 하는 것만 봐도 핸드폰이 계속 알림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경기를 뛰어야 되는구나. 어제 발표됐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즐기고 싶은데 즐겨지지가 않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면은 모두가 잘못되는 거고 이 프로모션 자체가 잘못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감이 생기는 상황이군요. 지금 막 자만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지금 DM이 엄청 폭주할 것 같은데?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다 고마운데 제가 일일이 답장을 못 드리고 있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경기장에서 이기고 뭐 그때 이제 사진 찍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 한 분 한 분 다 전달해드려야죠. 원래 파이터를 할 때 그 초심이 생각났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그냥 프로 무대에 쓰는 게 꿈이었어요. 그냥 그 무대에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았고 항상 무대에 오를 때마다 막 웃음이 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커리어의 욕심을 자꾸 내다 보니까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운동 자체가. 그냥 출근하듯이 이제 네, 그냥 피곤하고 막 운동하고 있는데도 재미가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성을 또 자극을 해주셔서. 아 근데 아레스 선수가 말을 굉장히 잘해준 게 우리도 사실 동경의 대상이 있어서 이런 꿈을 꾼 거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런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었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게 블랙 컴뱃이라는 단체니까 그거를 아레스 선수가 잘 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블랙 컴뱃은 월드가 될 거기 때문에요. 화이트머니가 PFL보다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제가 아니까. 예. 마지막 메인 이벤트잖아요. RS가 아무도 못 이길 것 같던 울프킹을 이긴다. 심지어 뭐 피니시가 난다. 야, 인스파이어 터진다. 그냥 다 눈물바다입니다. 홍해 갈라지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감동인 거는 블랙컴뱃 출범시킬 때 큰 목표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서커스 매치 아닌 정통 매치로 유료 관객이 막 5,000명 이상 오는 그런 날을 만들겠다. 근데 그게 이제 파라벨룸 때부터 투신이 또 성공을 해줬거든요. 울프킹 RS 이걸로 만석을 뚫으면 얼마나 의미 있고 상징이 있습니까? 멘트 좀 더 쳐야 돼. 만석하려면 팬리로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노력하겠습니다. 그 시라손이 또 좀 더 해야 돼. 박선수가 있어서 좀 저도 한마디를 안 하시네. 원래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블랙컴뱃을 향했던 의심은 끝이 나고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팬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스파이어 아레나 오시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도파민과 감동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엑소더스를 시작으로 세계 정상이라는 그 약속의 땅 함께 달려보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블랙컴뱃 출범 이후로 3년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신뢰를 쌓으신 분들입니다. 이번 엑소더스는 그런 분들만 오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신기하게도 이번 넘버링 직전에 신뢰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대회에서 이기든 지든 약속의 땅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믿음에 보답한 우리 선수들 홍해를 같이 건너시죠. 고생하셨습니다. Black Combat 16, Exodus.